안녕하세요. 척추측만 쇼로스 박사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척추측만 우리가 동일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각도, 휘어진 정도를 얘기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나이. 즉, 나이와 각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운동의 빈도로 설정한다, 운동의 강도로 설정한다, 혹은 보조기를 진행한다, 보조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를 나이와 각도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한 단계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장판이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것입니다. 손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 손의 여러 가지 본들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정도, 성장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측만을 보게 될 경우에 굳이 이것을 또 촬영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엑스레이는 특히나 방사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촬영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척추 측만증을 검사한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되죠? 자, 이 모든 추체를 다 확인하게 되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뼈, 그리고 어디까지 보게 되죠? 쭉 올려드리면 골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척추 모형은 성리 골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골반의 이 두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닥터 위서가 만들어냈던 위서 라인 혹은 리서치 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반의 형태를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리서 등급을 0 등급, 1 등급, 2, 3, 4 등급 이렇게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골반을 사진을 찍게 되면요, 골반은 그냥 일개 선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으로 나왔던 게 저는 일반인 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게 골이 성숙되는 과정이 되려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골반이 이렇게 선으로 나옵니다. 다시 골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선으로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살짝 자라난다고 표현하고요. 가끔은 제가 이 부분을 여기가 언덕이 있고요, 여기 언덕에 요만한 벌레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1단계가 되고요, 2단계가 되면 이 벌레가 조금 더 길어져서 골반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거의 가려고 합니다. 3단계가 되면 골반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그리고 4단계가 되면 전체 골반등을 싸게 되고요. 마지막 5단계가 되면 입체화가 돼서 그 이중선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척추 측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각도는 동일한 상태인데 리서치 스테이지가 0과 1과 2의 경우와 혹은 3과 4 혹은 그 이상의 경우 두 집단을 비교했었을 경우에는 어쩌면 당연하겠죠? 나이 때 이미 말씀드렸죠. 성장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측만의 입장에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증가되는, 나빠지는 위험 요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연구인데요. 리서치 스테이지가 0, 1일 경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컵스 앵글, 휘어진 정도가 40도가 넘어갔을 경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각도가 있죠. 아주 고각도로 나빠질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나이만 본다는 것은 태어난 연도를 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두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이 두 아이의 뼈의 성장 정도, 즉 지금 말씀드리는 리서치 스테이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일정 나이가 지났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16세 이상을 성장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분들은 리서치 스테이지가 끝나는 분들도 있으세요. 즉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태어난 연도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이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올바른,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죠. 골반의 뼈의 성장 정도를 보고 리서치 라인이 얼마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스테이지가 낮다,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층만각도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판이 낮고 또 반대로 이때에 따라서 각도가 증가된 경우에는 많은 조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장판이 그럼 몇 단계의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까? 몇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층만의 정도가 개선되는 게 좋습니까? 혹은 운동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가 더 많이 돼서 어떤 단계, 물론 일사의 단계가 낮을수록 그분들은 나빠질 위험성이 크다? 다르게 보면 이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는 봐야 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태어났었을 때 주민등록 증상의 나이 그리고 플러스 리서치를 통해서 뼈의 나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층만이 있는 분들에게 접근했었을 때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리서치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층만 있는 분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한 가지가 더해졌던 거죠. 층만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나이, 몇 년도 태어났어요? 지금 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있고요. 오늘 내용 드린 것은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리서치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뼈의 성장 정도로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름을 접근한다. 결국은 이 나이와 리서치 사인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그분들에게 에비던스 베이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척추측만의 접근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